일단 오늘 영상은 특정 종목을 안 좋다고 하거나 안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딱 한 개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폭탄 돌리기 고점 매수는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귀 얇은 개인 투자자의 몫입니다. 오늘 신풍제약이란 종목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상한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거래대금, 이런 거래대금이 역사적 최고가, 상한가 근처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669만 주인데 마지막에 50만 주, 그리고 급락할 때 20만 주, 70만 주의 시간의 거래 첫 체결까지, 그리고 80만 주, 이거를 다 제외시켜도 거의 600만 주 이상이 최고점 근처에서 거래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초가부터 올라가면서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까지 다 제외를 시킨다면 오늘 거의 대부분의 거래량 한 400만 주 이상이 최고점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최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사서 상한가 한 방 먹고서 그 다음 월요일 시장에서 갭상승할 때 팔고서 튀자, 이렇게 생각하고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고점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반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준가에서 크게 벗어나게 된다면 그 엄청난 리스크는 고점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뭐 저점 보유자였으면은 잠깐 휘청인다 하더라도 버틸 수야 있겠지만 만약에 그냥 소문 듣고서 너도 나도 돈 버는 거 보고 고점에 추격 매수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이 주식은 유리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상다하신 분들, 또 월요일 시장에서 갭상승 10% 20% 뜰까봐 들어간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순식간에 반토막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게다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하한가 근처. 자, 오늘 7월 24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악화와 대형주들 약세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과 샨샤댐 등 다양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이 폭주를 했습니다. 좋은 바이오 종목도 많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실체도 없는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때는 수십 퍼센트 급등이 나오지만 결국에 그 수십 퍼센트 급등한 가격에 받아줘야 될 것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고점 추격 매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게는 이 바이오 종목들이 최고의 종목이겠지만 결국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 고점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급등 바이오주들을 저점에 잡아서 보유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천국이 따로 없겠지만 보유하지 않고서 그냥 배 아파서 아쉬워서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서 급하게 고점에 덜컥 매수했다가 이렇게 완전히 고점에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상승 대부분의 거래량이 상한가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이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여태껏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급등주는 몇 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등주들의 결과는 결국에 고점에 개인 투자자가 물려서 몇 분의 1토막씩 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신풍제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태껏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급등주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패턴과 결과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한가를 가든 장대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핫다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통 한번 위협을 줬다가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고점을 한 번 더 터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고점 근처까지 다시 말아 올리는 척 하면서 거기서 크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도 세력이 조금 더 해먹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 더 희망을 주면서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뭐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잠깐 흐른다 하더라도 잠깐 반등하고 나서 그 반등을 유지 못 해준다면은 뭐저 같으면은 그때 정리를 할 것이지만, 만약에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어차피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 무조건 물리기 때문에 나는 안 물릴 자신이 있다 생각하고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포기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다니면서 좀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을, 그리고 기준가에서 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을 노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이 고점을 뚫어준 다음에 저도 오버나잇과 스윙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점이 766포인트인데 766포인트 위에서 마감하자마자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버나잇을 어제도 했는데 갑자기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손해를 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손해 없이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잘 나가다가 양봉을 다 잡아먹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런 하락에서는 뭐 잠깐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 바로 달고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바로 양봉이 뜨면서 회복을 해준다면 이전처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캔들이 안 좋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또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전 고점 위에 있지만 이미 전 고점에서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전 고점까지 버티려면 손해를 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또 이번에 바로 반등을 해준다면은 편안하게 들고 가겠지만, 만약에 또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경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떤 주식이든 지수든 갑자기 의심스러운 음봉이 나온다면은 바로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 매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분봉상 캔들이 갑자기 무너지게 된다면 그 뒤부터 거래가 줄어들거나 그 뒤 캔들도 안 좋게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좋게 안 뜨기 위해서는 바로 회복을 해줘야지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그 다음 시세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또 중요할 것 같으며,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시작하고서 빨간불이 떴다가 하루 종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후장이 되어서 힘을 못 썼는데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좀 거센 상태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오전 점심까지만 하더라도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좀 매도가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는 지금 시원치 않은 상태에서 수급의 위협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좋아가지고 이 수급을 크게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와 신용잔고도 끝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란 종목을 지금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저도 어떻게 이 주가가 흘러가는지 궁금해서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기 싫더라도 이 거래대금 상위에 계속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오후장에 할 게 없어서 그냥 종목들을 둘러보면서 이걸 보다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상한가 호가 잡아먹는 것까지 봤는데 나중에 조회를 해보니까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상한가에서 플러스 2%까지 빠졌다가 동시호가에서도 15%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 보시면은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45만 주 정도 동시호가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원래 정말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하한가를 가든 뭐 다시 상승을 하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시 세가 나온 종목을 고점에 들어가는 것은 진짜 초단타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크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 주식들 보면은 상승할 때도 정말 쉽게 상승이 나오는데 무너질 때도 그 상승한 각도만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부담하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좀
신고가 뚫어준 구간, 중요한 구간,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여유롭겠지만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은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즌이 또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 상위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매매가 자신이 없어서 오전장에만 잠깐 매매하다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제 3억치 오버나잇을 한 다음에 그 오버나잇 한 종목이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500 정도 타격을 입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오버나잇을 했을 때 미국 증시가 한 1.5% 이상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날에 손실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오버나잇이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다, 급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오버나잇한 종목들은 수익의 목적이 아닌 손실만 없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오버나잇을 했다고 쳤을 때 종가에 제가 이 종목을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를 4450원에 종가 매수를 했는데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1%, 2%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종목을 종가 매수했을 때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만약에 하락으로 출발을 한다면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쉽게 수익을 못 내는 것이며 원래 제가 이 가격에 들어가서 이것보다 훨씬 높은 49,000원, 41,500원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했지만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계획과 벗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본전에서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래 수익의 목적이었지만 좀 증시가 어긋난다 싶으면 이게 혹시나 마이너스에 출발을 해서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오를 거란 기대감보다는 그냥 본전만 챙긴 것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으며 마이너스 500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종목들이 약간 반등하는 타이밍을 틈타서 마이너스 2, 300으로 줄인 다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나잇 종목을 정리하고 나서 단타로서 나머지 손실금만 메꾸고서 오늘 매매를 쉬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으며 지금 바이오주들 변동성 완화 장치 걸리는 것만 보더라도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영진약품을 스타트로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냥 시장에서 이름 들어봤을 만한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준 종목도 있지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바이오 주식들 쉽게 오르겠지만 고점에 잘못 물린다면은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리게 된다면 내동매매를 할 수 있으며 고점 추격 매수를 하다가 운 좋게 수익이 난다더라도 다음에도 이런 방법을 써먹다가 그대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주식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잠깐 상승이 나왔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고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동아화성이 그전 고점이 8,400원입니다. 8,400원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까봐 오늘 계속 보고 있었지만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제가 손절하고 나서 손절가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33,000원 위까지 다시 올려놓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지만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주식이면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 다시 33,000원을 지켜줄 것이며 이게 안 좋은 종목이면은 이걸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종목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그냥 가격을 지켜주는 것을 보면은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레고캠 바이오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바이오주들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의 고정적인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 때문에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고 있으며 저도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좀 쉬어가는 구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2, 3일 정도 쉬다가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때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테크도 오늘 단일가 2거래일째인데 지수가 별로 안 좋음에도 최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걸 단일가를 통해서 매매를 하려 했지만 이게 한방에 가격 뛰는 거 보고서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원래 좀 반등할 때 한호가 두호가 올릴 때 들어가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11,400원에서 11,900원까지 그냥 한방에 올라왔습니다. 한방에 올라오니까 여기서 더 탄력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눌렸다가 겨우 고점까지 끌어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뒤부터 들어갔으면은 먹을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넥신도 오늘 전 고점을 뚫어주는 구간이라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결국에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하자 주가가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108,200원인데 마지막에 잠깐 회복을 했지 하루 종일 이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거래량에 비해서 위로 매물도 많아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마젠도 요즘에 고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특이한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놀아준다면 어차피 이런 종목들의 세력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부지런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가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남는다면은 종목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거래량이 붙는지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주는지 이거를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혹시 컴퓨터를 못 본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누워서 쉬면서 핸드폰으로 수시로 체크를 하거나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나란 종목을 제가 오전에 매매했는데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부터 이 종목이 강했는데 물론 이 테스나란 종목이 바이오 종목처럼 변동성이 엄청나진 않았지만 오전에 충분히 먹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그전 고점을 뚫어주는 구간이라서 76,100원 고점 전부터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들어간 종목이 동아기업이란 종목도 들어갔었는데 오늘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순간인데 5만원 잠깐 뚫었다가 매물대에 눌려서 이렇게 안 좋은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은 챙기지 못했으며 마이너스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수직으로 5만원 근처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57,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이 상승이 나온 다음에 5만원 위로 51,100원, 52,000원 이렇게 한 호가당 1000주에서 1500주 물량이 가득 쌓이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 호가당 물량을 가득 채워 넣는 것을 보고서 오늘 올려줄 마음이 없다 생각하고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혹시나 5만원 근처까지 다시 온다면은 접근하려 했지만 보시다시피 황금선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스나랑 동아기업 그리고 티움바이오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동안 정말 여러가지 이런 바이오 주식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단기 상승폭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대원제약이란 종목이 눈에 띄어서 이 VI가 걸린 종목 중에 대원제약을 들어갈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는 구간에서 VI가 걸렸는데 첫 번째 VI가 풀리고 나서 두 번째까지 수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많이 아쉬웠지만 요즘 이 바이오주들 너무 급하게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매매는 VI는 어떤 종목들이 걸리는지만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걸리는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좋아서 그리고 종목이 좋아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지금 고점에서 잠깐 휘청거렸기 때문에 싸게 사려고 잡는 것보다는 벌어놓은 돈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또 안정화가 되고 기회가 온다면 어차피 돈 벌기에는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조급함만 버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